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상황이었죠. 일본 입장. 근데 저기 러시아 쪽에서 저기 그쪽 땅을 이제 저기 뭐냐 사할 이쪽 섬이랑 슬려뚜랑 사할린 이쪽 섬이랑 거기 중국하고 맞대는 거의 이제 좀 이게 길게 이게 좁다란 그 땅이 있잖아요. 그 연변인가 아닌가 하여튼 거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저기 이게 일본 애한테 저기 딜을 했어요. 이거 니들한테 팔 테니까 우리 얼마 줄래? 옛날 미국한테 알래스카 파듯이 똑같이 딜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그거를 저기 반대하냐? 미국이 이제 그걸 저기 CIA에서 그걸 알아내고 그걸 반대 공작을 하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 땅을 당연히 이게 어느 큰 돈을 줘서라도 이거 하고 싶고,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재정 상태가 완전 파탄이 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 나라인 일본한테 그 저기 땅을 팔고 이제 재정을 이제 저기 안정시키고, 두 번째 목적은 땅덩어리가 원체 넓으니까 이거를 방어를 하면 국방비가 원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재정 비용이 이게 옛날 러시아 땅이 원체 넓으니까, 특히 최고 별로 쓸모도 없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쓸모도 없는데 그 방어를 하는데도 국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땅도 넓지도 않아. 이게 적달한 우리 북한으로부터 이게 중국어 적달한 기라고 저쪽에 섬이 있잖아요. 그 일본 쪽 섬 사할린 섬인가 하여튼 그 섬들이 거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겁나게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가 삼강국이 세계 3대 강국이 다 거기 국경을 다 맞대고 있는 나라야. 바닷길로 해가지고 국경을 맞닿는 나라가 일본. 제일 껄끄러운 상태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어디냐? 그 다음이 중국하고도 우리가 같은 공산국가니까 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끼리도 서로 이게 옛날 소련하고 중국 때도 얘네들이 서로 이게 좀 안 좋은 전쟁도 몇 번 하기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 얘네들이 같은 공산국가인데. 그래가지고 얘네들 중국하고도 되도록이면 마찰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 그 군사 지역을 이게 일본한테 넘기고 싶은 거야. 그냥 그 자리를 갖다가 괜히 거기를 지키는데 국방비가 겁나게 드는 거야, 거기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10대 거의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3대 강국이 여기 국경을 맞대는 게 싫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태평양 여기 이쪽에 그쪽 이제 하면 태평양 이게 패권 국가인 미국하고도 이거를 이게 군사적으로 이게 좀 불편한 관계를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괜히 얘네들하고 이게 부딪혀봤자 나중에 이게 예전에 소련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파탄이에요. 예전에 구소련이 망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조사가 나오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게 맵새가 학을 따라간다는 거, 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맵새가 무슨 새 따라간다는가? 이게 맵새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학이야. 학은 한 발 쭉 하면 크게 가는데 맵새는 겁나게 뛰어가잖아.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군사 강국으로서 이제 이게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대응을 하려면, 자기네도 맞대응을 하려면 엄청난 이게 무기를 갖다 생산하고 이걸 맞대응해야 하잖아. 근데 그걸 맞대응하다가 어떻게 되냐? 국가가 이게 망해버린 거야, 그냥. 이게 재정이. 그게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붕괴된 그 사건 이유 중에 그 중에. 러시아가 소련에 붕괴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 미국의 그 국방력하고 맞서다가 군비를 같이 이게 군비 경쟁을 하다가 그냥 재정이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소비에트 옛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멸망한 이유가, 붕괴된 이유가 그게 하나예요. 재정 파탄, 군비 저거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게 되도록이면 군비 경쟁으로 해서 또 옛날처럼 이렇게 나라가 재정 파탄되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서
씨잘데기 없이 이게 군비 경쟁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떠넘기고 싶은 거야. 너 일본에다가. 그게 이게 팔라고 그걸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반대를 해요. 왜냐면 옛날에 잘 알다시피 일본이 2차 대전 패전국이잖아요.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안 믿어요. 얘네들은 틈만 나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기회만 오면 미국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나라를 얘네들은 그냥 이게 다 인지를 하고 아예 대응을 해버려, 일본을. 그래가지고 일본은 숨을 못 쉬게 봐요. 특히 이게 군사적이나 이런 거로.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 미국은 알래스카를 샀지만 일본은 못 사요. 왜? 미국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위에 땅들을 못 사요. 일본은 사고 싶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근데 이제 러시아도 이거를 팔고 싶어서 서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데 그거를 미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돼,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또 이게 이상한 짓을 가봐서 이게 러시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일본을 못 믿어서 그 딜을 갖다가 다 이게 파시켜버려요. 그거를 CIA 이게 미국에서 그거를.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이 2대2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3대3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근데 러시아는 처음에 여기 끼고 싶지 않아. 저기 껴봤자 나중에 또 뭐 끼면 이거 무기 뭐고 재정 파탄이가. 근데 이게 푸틴이 잘 생각해보니까 이 재정 파탄, 이게 러시아의 재정이 파탄이 났었어요. 실제 몇 번이나 났어. 러시아가 이게 개혁 개방하고도.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재정 파탄 때문에 이게 망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러시아도 지금 그 상황이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풀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야. 이게 처음에는 러시아, 푸틴이 그 당시에 러시아가 여기에 안 끼려고 해서 그 3대3 구조로 머리가 아파져, 여기에 끼면.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의 내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이게 몇 가지의 이게 해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 공화국 때의 그 위대한 그 역사의 영광을 되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부의 재정, 러시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이 3대3 구도로 해서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때 나와요, 푸틴이. 그 목적 때문에. 처음에 끼려고 안 했어요. 여기 껴봤자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재정 같아가 지금 파탄 직전인데 여기 껴봤자 나중에 돈 들어갈 일 뻔해. 군사 외교적으로 뭐 그걸 끼기가 싫어서 처음에.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이 되겠거든. 이게 뭔 돈이 되냐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 이제 이게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옛날에 핵잠수함, 핵전함 같은 게 겁나게, 이게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해야 할 핵잠수함, 핵전수함이 중고 전수함 같은 게 겁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핵전수함 이런 거를 해체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 무기가 겁나게 많은 거야. 이게 옛날 구소련 때부터 썩어 빠진, 썩기 일부 직전에 무기들이 구형 무기부터 해가지고 핵무기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미사일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야.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돈 많은 중국하고 돈 많은 일본하고 돈 많은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이게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게 자기네들한테 골칫덩이고, 이게 어디다가 이거 폐기 처분도 못하는 굿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국하고 또 있던 핵무기나 여러 무기를 이제 부자 나라인 일본, 부자 나라인 중국, 돈이 많은 나라인 한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야. 자, 그 당시에 러시아의 상황이었어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 3대3 구조로 들어오면 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면 다 무기를 사겠지, 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근데 푸틴이 그랬다 번뜩 생각은, 우리의 내부의 재정 문제를 이걸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러시아에 옛날 구형 무기들을 갖다 폐기 처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걸 중고로 해서 팔아먹어야겠다, 얘네들을. 부자 나들한테. 전쟁 나면 이거 다 사가겠지,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 3대3 구도에 들어와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차원계로 다 6차원, 4차원계로 이제 고르비초프 쪽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들어와. 고르비초프가 그걸 다 보고를 해줘. 이제 이게 내부 사정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3대3 구도상에서 러시아의 이게 내부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그 당시에 이 3대3 구도에서 지금 전쟁이 입적즉반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자나라인 중국과 일본, 한국에다가 그 옛날 저기 자기네들 그 소련 때부터 이거 썩어 빠진 폐기처분도 돈도 많이 들어가. 그게 폐기처분도 뭐 돈이 없어도 폐기처분도 못하나 무기 들어갔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 쉽게 말하면 재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게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정의 이제 저기 건전성 이제 옛날 재정이 멸망 적자고 재정 파탄 상태인데 재정 파탄 상태를 이렇게 해결하고 안 그래도 무기 옛날 구형 무기를 이거를 처분을 못해. 특히 핵무기 같은 걸 처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돈이 겁나게 들어가요. 핵 같은 거는 이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걸 갖다가 이게 해체하는 작업에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거 갖다가 중국하고 돈 많은 나라한테 팔아먹으면 돼요. 푸틴이 그래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푸틴이 그때 일본이 그 당시에 일본은 이 판에 2대2인 저기 그때 중국 대 한국 저기 북한 대 중국 대 북한 한국 대 미국 이 판에 끼고 싶은 거야. 이 영향력을 일본이. 그래서 이거는 2대2 구도가 아니라 3대3 구도가 인데 일본이 러시아를 설득해가지고 3대3 구도로 이끌어내요. 그 회담을 갖다가 이제 일본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게 동아시아의 패권을 영향력을 이제 군비 이제 확장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재정이 파탄 나는데 일본 애들한테 돈 많은 저 일본, 한국, 중국들한테 우리 무기를 구식 무기를 팔아먹으면 옳았구나. 그 당시에 러시아 이게 속 입장이어서 푸틴이 이제 그래가지고 옳았구나 해가지고 3대3 저기 회담에 참가를 해요.